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. 막내가 시집을 가던 날, 예식장에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.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. 원래 우리 집은 시끄러운 집이었거든요. 아들 셋, 딸 하나. 넷이 같이 살 때는 현관문만 열어도 어디선가 소리가 났어요. TV 소리, 싸우는 소리, 웃는 소리. 엄마, 밥 아직이야? 하는 소리. 근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. 저는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.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. 이제 다 갔네. 그리고 그 다음에 든 생각. 나는 이제 뭐 하지?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었어요. 근데 그 공허함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. 그건 단순히 자식들이 떠나서가 아니었어요. 훨씬 오래전부터였어요. IMF가 오던 그해 겨울부터였어요.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하는 순간부터 엄마가 됐어요. 첫째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제 이름은 없어졌으니까요. 집에서는 엄마, 동네에서는 철수 엄마, 시댁에서는 며느리. 제 이름 석자를 누군가 불러준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. 30년을. 아이들 도시락 싸고, 남편 아침 차리고, 시어머니 약 챙기고, 찬밥, 식은 국, 서서, 앉아서 밥을 먹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. 그래도 그때까지는요. 힘들어도 흔들리지는 않았어요. 남편 사업이 잘 됐거든요.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아이들 넷을 먹이고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.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.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구나 했어요. 그런데 1997년이 왔어요. 1997년 12월이었어요. 남편이 저녁을 안 먹더니 한참 후에 말했어요. 여보, 나 사업 접어야 할 것 같아.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. 얼마나 됐어? 석 달. 석 달을 혼자 끌고 왔던 거예요.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. 얼마나 무서웠을까? 얼마나 외로웠을까? 그런 생각보다 먼저 든 건 현실이었어요. 아이들이 넷이었거든요. 막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. 우리 집은 남편 사업 사무실 겸 살림집이었어요. 그게 통째로 날아갔어요. 한 달 뒤에 이사를 했어요. 평수가 딱 절반이 됐어요. 아이들 방이 없어졌어요. 큰 방 하나에 넷이 같이 잤어요. 이삿날 남편은 트럭 뒤에 실린 짐들을 보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. 저는 그 옆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. 울면 남편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아이들이 보고 있어서 그날 밤 새 집에서 처음으로 저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. 소리가 새나갈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. 그게 제 IMF였어요.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. 친정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. 창피했어요. 40이 다 된 언니가
이력서 쓰는 법을 묻는 게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가르쳐 줬어요. 처음엔 마트 계산대였어요. 서서 8시간, 발이 퉁퉁 붓도록. 퇴근하면 애들 밥 해야 하니까 뛰어서 집에 왔어요. 그때 막내가 그랬어요. 엄마, 왜 이렇게 늦어?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. 엄마 오늘 마트에서 일했어. 재밌더라. 재밌지 않았어요. 무릎이 아팠어요. 근데 아이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6개월 뒤엔 공장으로 옮겼어요. 마트보다 시급이 높았거든요.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. 겨울에는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들어왔어요.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일을 찾아다녔고 아이들은 서로 챙겼어요. 첫째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교 끝나면 막내 데리고 와서 라면을 끓여줬대요. 나중에 막내한테서 들었어요. 엄마, 오빠가 라면 끓여줄 때 제일 맛있었어. 엄마보다. 저는 그 말에 웃었어요.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또 울었어요. 내가 끓여줬어야 할 라면을 아이가 끓여줬다는 게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. 남편이 다시 작은 일을 시작한 게 2001년이었어요. 그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슈퍼에서 삼겹살을 사왔어요. 여보, 오늘은 내가 구울게. 저는 그 말에 3년치 눈물이 한꺼번에 나왔어요. 그 삼겹살이 제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어요. 막내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예요.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. 카트를 밀다가 갑자기 멈췄어요. 뭘 사야 하는지 몰랐어요. 30년 동안은 알았거든요. 철수는 고기, 영수는 라면, 막내는 과일. 근데 그날은 나는 뭘 좋아하지? 몰랐어요. 마트 한가운데서 진짜 몰랐어요.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. 공장에서 3년을 버티면서도 마트 계산대에 서면서도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안 했어요. 그럴 틈이 없었으니까요.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. 나는 누구지? IMF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라? 결혼 전에 나는 뭘 좋아했더라?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. 62년이 지우개처럼 지워버린 거예요. 엄마 이전의 나를, 아내 이전의 나를, 직장인 이전의 나를, 막내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 매니 칸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어요. IMF 때 이사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챙겨온 거예요. 열어봤더니 제 물건들이 있었어요. 결혼 전 제 물건들이요. 일기장, 20대 때 쓰던 거, 그림 도구. 저 미대를 가고 싶었거든요. 못 갔지만 편지 묶음, 친구들한테 받은 편지들.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. 거기에 22살의 제가 있었어요. 나는 언젠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.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.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다. 그 문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. 22살의 내가 62살의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.
IMF도 버텼고, 공장도 다녔고, 아이들도 다 키웠잖아. 아직 늦지 않았어.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했어요. 수채화 수업 아직 자리 있나요?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. 설레서 공장 다닐 때도, 마트 계산대 설 때도 한 번도 설레지 않았는데 62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신청하는 게 그렇게 설레고 떨렸어요. 수채화 첫 수업 날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어요. 박정숙 선생님? 저는 순간 멈췄어요. 박정숙. 제 이름이었어요. 마트에서도 공장에서도 저는 그냥 아줌마였는데 손을 들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.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. 박정숙, 박정숙, 박정숙. 제 이름을 3번 불러봤어요. 처음으로, 스스로. IMF 때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던 그 화장실에서 지금의 나까지 오는데 참 멀리도 왔다 싶었어요. 지금은요, 매주 화요일마다 수업에 가요. 거기선 그냥 박정숙이에요. 그림도 좀 늘었어요. 아직 잘 못 그리지만 제가 칠한 색깔이 캔버스에 남는 게 좋아요. 내가 존재했다는 증거 같아서. 여러분, 우리는 IMF도 버텼고, 이사도 했고, 공장도 다녔어요. 아이들 라면도 끓여줬고, 남편 삼겹살도 기다렸어요. 그 세월이 가짜가 아니에요.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근데 이제는 물어볼 때가 됐어요. 나는 뭘 좋아하지?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. 62살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또 찾아오겠습니다.